네, 지난 영상에 이어서 Azure 스토리지 큐에 거기에다가 이제 메시지 추가, 삭제,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. 지난 영상에서 이제 자바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자, 저기서 이제 인서트 큐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큐에다가 할 것인지 엔드포인트를 지정해주고 인증 인가를 위해서 사스 토큰을 이용해서 이제 넣습니다. 그리고 샌드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추가하고 그 메시지 추가된 함수 리턴으로 이제 리턴에서 이제 get 메시지를 호출해주면은 그 추가된 메시지의 아이디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피크 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피크, 그러니까 엿보다인 거죠. 그러니까 실제로 가져오는 건 아니고 그냥 다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약간 엿보는 그런 의미로 피크를 많이 쓰고 있죠.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자, 똑같이 인서트 때와 똑같이 이 부분 큐 클라이언트를 만드는 것은 똑같습니다. 자, 왜냐면은 어차피 엔드포인트 똑같고 인증인가도 똑같으니까요. 자, 그 다음에 실제 호출할 때 아까 전에는 샌드 메시지를 이용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피크 메시지를 이용하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피크 메시지 해주면은 리턴으로 피크드 메시지 아이템이라고 나오죠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아이템으로 받아줬고요. 그 다음에 이 받아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디를 한번 프린트 해보고, 그리고 뭐 그 메시지의 아이디 언제 인서트 되는지 그러니까 그 메시지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들을 프린트하도록 했습니다. 그리고 이 함수의 리턴으로는 그냥 메시지 아이디를 리턴하도록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. 이거의 REST API는 이제 pickQ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인서트 이 부분을 빼고 네, 이렇게 해서 해주면 하나 피크가 되겠죠. 자, 해서 이제 피크가 됐고, 네, 아까 그 메시지 아이디 이 부분은 복사해서 검색을 하니까 여기 제일 처음에 있는 거, 이게 지금 요게 제일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그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계속 피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. 스토리지 큐는 지금 보면은 꼭 이제 그 피포, 그러니까 선출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서비스 자체는 이제 그 순서 보장을 정확하게 해주진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. 자, 어쨌든 이렇게 해서 피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그 다음에 get 메시지를 해보겠습니다. 똑같이 이제 메시지를 가져와야 되는 건데, 이거 피크는 그냥 이제 엿보는 것이라서 이제 그냥 엿보기만 하는 건데, get은 이제 실제로 가져오는 것이거든. 그러니까 그 큐에서 하나 가져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는 큐에서 이제 그 빼온다. 그러니까 큐에서 하나 삭제가 되는 것이죠. 자기가 쓰겠다고 했으니까. 그런 의미인데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. 자, 보시면 어쨌든 큐 클라이언트 똑같이 만들고 거기다가 리시브 메시지를 호출해주면은 이제 그 몇 개를 가져올 거냐 해서 이제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매기 변수로 카운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 카운트만큼 이제 가져와서 그게 그러면은 이제 가져오면은 이게 이터러블로 해서 이제 그 리스트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스트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루프를 돌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찍어주고 그 몇 개 가져왔는지 이제 리턴하도록 만들었는데, 자,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. 그냥 리시브 메시지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숫자만큼 개수만큼 가져온다. 만약에 지금 현재 3개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10개 가져와라 라고 요청을 했다 치면은 10개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3개 가져오고 그냥 바로 끝나게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3개 들어가 있는데 1개만 가져오겠다 하면은 그냥 하나만 가져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똑같이 가져와 보겠습니다. 자, 저는 첫 번째 것만 해서 1개만 가져와 달라. 자, 이렇게 호출했습니다. 그러면 1개 가져왔다고 나오고, 이렇게 큐에서는 하나가 사라졌습니다. 1번이. 그런데 사라지고 이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은 30초 동안 인비저블 상태가 됩니다. 즉 30초 동안만 이게 실제 사라진 건 아니고 30초 동안 이제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. 왜냐면은 이제 30초 디폴트가 30초고 어쨌든 가져간 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여기서 이제
이 어플리케이션이 값을 가져갔는데 여기서 처리하다가 뭐 익셉션이 발생한다든지 서버가 다운된다든지 해서 이 수신한 메시지를 제대로 처리 못했으면은 사실은 재처리가 재처리가 되어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30초 동안 이제 얘가 다 처리한 다음에 명시적으로 삭제를 해줘야 되고요. 그렇지 않다면은 알아서 얘가 다시 복원을 해줍니다. 지금 저는 이제 딱히 한 게 없는데 다시 리프레시 눌러주면은 30초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복원이 될 겁니다. 이렇게. 그렇죠. 근데 이제 순서가 보면은 아까 111이 맨 위에 있었는데 지금 맨 뒤에 있습니다. 지금 이 얘기는 그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인서트가 되기 때문에 다시 인서트 되는 것이라서 이렇게 뒤쪽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제 다시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여기가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게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가져오게 됩니다. 다시 한번 어쨌든 두 개 가져와 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요거랑 여기가 퍼지고 111만 남아있겠죠. 그래서 해주고 이제 111만 남아있겠죠. 이런 식으로 또 30초가 지나면 또 이제 아까 전에 것이 똑같이 이제 복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겟 리시브 메시지만 사용하면 안 되고요. 이건 계속 또 큐에 다시 또 복원이 돼 버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구현할 때는 리시브 메시지를 해준 다음에 그 안에서 이렇게 딜리트 메시지를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리시브 메시지를 해서 이제 포르프 돌면서 이제 그 메시지만큼 돌긴 도는데 여기서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그 이 메시지 받아서 처리를 다 했다. 그래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지워된다 라고 한다면은 그때 이제 Q 클라이언트에다가 이제 메시지를 지워달라라고 호출해주면 되는 것이고, 거기에 메시지 그 파라미터로 지금 받아왔는 그 메시지의 메시지 아이디, 그 다음에 메시지를 가져왔으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그 팝 리시프트라고 해서 그 삭제할 때 필요한 그 무슨 아이디 같은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호출해주면은 얘가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밸리데이션 체크를 해서 진짜 지워도 되는 거구나 생각하면은 이제 지워주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get and delete라고 제가 이 함수명을 적어놨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그 실제 get 할 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뭐 리스트 큐라고 해서 지금 제가 스토리지가 스토리지 큐가 지금 여기 데모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이렇게 더하기 해서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겠죠. 그러면은 이제 요 큐 리스트를 알고 싶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사용할 때는 이제 이렇게 리스트 큐라는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. 특이한 것은 이건 메시지를 놓고 메시지 빼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전까지는 큐 클라이언트 빌더를 이용했는데 여기는 큐 서비스 클라이언트 빌더를 이용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 큐를 만들고 큐를 삭제하고 큐의 리스트를 조회하고 이런 것들은 큐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야 되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큐는 만들어져 있고 그 큐에다가 메시지를 집어넣고 메시지를 삭제하고 그런 것들은 큐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약간 다른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설명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Azure 스토리지 큐에다가 이제 메시지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가져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 코드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그 유튜브 그 이 영상의 하단에다가 그 블로그를 주소를 놔두기 때문에 그 블로그 주소를 보시면은 실제 GitHub 주소와 상세한 또 그 글로 되어 있는 그 설명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번에는 서비스 버스에 있는 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